안녕하세요. 선박 저항추진 6장 고속선에 대한 내용이고요. 원래 예습이긴 한데 지금 수업 진도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수업을 시작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우선 프로듀스 먼저 설명을 하자면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수심에서 배 주위에 만들어지는 파도의 위상 속도는 배의 속도와 같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조파저항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럼 파도의 위상 속도는 여러분들이 분산 관계식으로부터 오메가 오버 K,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은 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해 주시면은 G분의 이렇게 되니까 얘는 뭐가 되나요? GT?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 속도가 주어졌을 때 그 배에 대응되는 주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산관계식에서 주기랑 파장이랑의 관계가 있잖아요. 얘를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은 2파이분의 t를 제곱을 한 게 g 곱하기 2파이분의 람다가 되니까 딱 정리를 해주시면은 람다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t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식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루트 이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예, 맞는 것 같습니다. t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람다에 대해서 속도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고, 이 속도가 지금 우리는 뭐가 된다? u가 된다 라는 거죠. 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양쪽에 똑같이 루트 2분의 파이를 곱해주면은 루트 2파이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양쪽 정리를 해주면은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경우에 이제 배가 가는 속도랑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배 길이 대신에 람다만큼의 파장이 나오는 그런 프로듀스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하면은 뭐 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 아마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은 한 0.4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듀스가 0.4면은 배가 가는 속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배 주위에 생기는 수면파의 파장이 배 길이만큼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고속선은 L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배수량의 3분의 1승 말고 L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큰 값이거든요. 뭐 0.5 이상, 1 막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보통 여객선 같은 게 0.2에서 0.3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객선보다 좀 빠른 수준에서 배 주위에 수면파 파장이랑 배 길이랑 같은 정도예요. 그럼 배가 더 빨리 가면 수면파 파장이 더 늘기 때문에 배 길이보다 파장이 많이 큰 게 우리가 얘기하는 고속선, 이번 챕터에서 배운 고속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필수 용어 고속선 설계와 저항 성능에서 뭐 수업 때 얘기했으니까요.
고속선 설계에서 중요한 거는 조파 저항이고, 조파 저항은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수면에 배가 관통하고 있는 면적, 수선면 형상에 중요한데, 이게 면적이 작을수록 주위에 수면을 교란하는 게 적기 때문에 조파장이 줄어든다라고 수업 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크게 단동선은 뭐 우리가 이제 별로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배수량형 단동선은 별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다른 타입의 단동선은 수업 때 얘기했겠죠. 쌍동선 선체가 2개, 삼동선 선체가 3개. 옆에다 이런 식으로 선체를 배치하는 게 삼동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스와스는 수면 근처에서, 앞에서 봤을 때 수면 근처는 되게 배가 좁고 수면 아래에다 배수량을 몰아주는 타입이 스와스다라고 했죠.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고속선에 대해서는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 그러니까 물이 앞으로 갈 때 양력을, 주로 양력입니다. 양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 수중익은 날개에서 양력을 발생하고, 활주선은 좀 복잡한 과정이지만 배 밑바닥, 선저에서 양력을 발생하는 타입이 수동력학적 지지 방식. 그 다음에 설계 특성, 왜 푸르드수를 길이 대신에 이 배수량의 3분의 1승을 넣느냐 하면은 뭐 이거겠죠. 최적 푸르드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원래 L이 배의 특성 길이로 주어지는데, 이제 고속선은, 특히 활주선은 진행하는 속도에 따라서 배가 물에 잠긴 길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일반 배수량선은 LPP는 설계값이고 LWL이 이제 속도에 따라 거의 안 달라지는데, 이런 배는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LWL 기준으로 물론 여러분들이 푸르드수를 계산을 해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배수량의 3분의 1승으로 나타내는 게 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선 배수량 3분의 1이라는 특성 길이를 쓰는 게 좀 고속선들을 서로 비교를 하는데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와요. 배수량 기준으로 하는 게. 배 길이 기준으로 하면은 고속선 설계는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푸르드수를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고, 그다음에 활주선 같은 거는 배 폭이 넓거든요. 그러니까 배 길이, 물론 길이가 좀 더 길긴 하지만 뭐 어떤 배는 수중익선이고 어떤 배는 활주선이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물에 잠긴 길이 아니면 LPP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썩 일관된 결과가 안 나와서 최적 푸르드수를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선저경사각은 수업 때 얘기했죠. 활주선을 앞에서 봤을 때 배 밑바닥이 여기 수평면에 대해서 생기는 각도가 선저경사각. 선저경사각이 클수록 양력은 줄고, 얘가 커지면 양력은 줄고 또 안정성은 올라가더라. 그래서 적당한 선저경사각화 해줘야 되고, 차이는 뭐였어요? 활주선에서 선저 압력이 높은데, 선저 압력이 높으니까 유동이 선저를 따라서 선미로 향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면 쪽으로 막 올라와요. 유동이. 강하게 유동이 올라오다가 수면을 만나면은 그게 스프레이가 이렇게 착착하고 퍼진댔죠. 걔를 막기 위해서 선측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가지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게, 아니면 선저에 튀어나오게 해서 유동이 이 방향으로 가는 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흐르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게 차인이다 라고 했죠. 주로 활주선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가 용어는 수업 중에 얘기를 했던 것들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는데, 아웃트리거는 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보조 선체가 아웃트리거, 뭉크 모멘트는 어떤 물체가 포텐셜 유동에서 받음각을 가질 때, 방향을 잘 그려야겠죠. 받음각을 가질 때 이런 물체가 있으면은 얘가 어느 쪽으로 회전을 한다? 한번 꺾이면은 그 방향으로 더 돌아가려고 하는 모멘트가 자동으로 걸려요. 그게 뭉크 모멘트. 제트 드라이브는 스와스 할 때 얘기했었죠. 선체가 물 아래 잠겨 있을 때 그 안쪽에다가 기관을 설치하기, 스와스가 옆에서 보면 이 모양이랬잖아요. 수면 여기 있고 여기에 프로펠러가 달리면은 얘를 여기 기관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모터나 동력으로 해서 Z자로 꺾어주는 제트 드라이브. 워터젯은 원래 우리 수업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따로 하지 않는, 고속선에 자주 쓰이는 거고요. 프로펠러 대신에 배 밑바닥에서 이렇게 덕트라고 해서 관을 뽑아요. 그래서 그 관 안에다가
프로펠러 비슷한데 임펠러라고 하거든요. 걔를 집어넣고 물을 가속해서 뒤로 노즐을 통해서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선저고 여기가 선미가 돼요. 그렇게 돼서 물을 빨아들여서 뒤로 뽑아내는 그런 타입의, 물을 말 그대로 제트같이 쏜다고 해서 워터젯이라고 하죠. 고속선에 자주 쓰인다는 것만 우선 알아두면 될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수업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책 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이 보건 성능. 보건 성능도 주로 여기는 횡경사에 대한 거예요. 횡경사에 대해서는 선체가 양쪽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좋다라고 했죠. 그래서 쌍동선이 제일 좋아요. 스와스는 원칙성으로는 좀 좋았으면 하는데 안타깝게도 얘가 배가 기울는다고 해서 부력의 변화가 크지 않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력의 변화가 이 스트럿이 잠겼다 말았다 할 때는 크지 않아요. 더 경사각이 커지면 그때부터는 아래에 이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부력이 바뀔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썩 훌륭하진 않다 정도. 그러니까 쌍동선만큼은 아니겠죠. 수중익선은 수업 때 얘기했던 게 완전히 물에 잠긴 하이드로포일을 앞에서 봤을 때 하이드로포일이 이렇게 생긴 배라면은 그게 서브멀지드라고 했죠. 배가 이렇게 있고 수면이 여기 있는 이런 타입이라면은 횡경사에 대한 보건 성능이 좋지 않고,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댔죠. 수중액을 이게 부분 침수되어 있는 수면 관통형 포일에 대해서는 횡경사에 대해서 좀 좋기는 한데 요새는 주로 이런 타입을 쓴다. 그 대신에 컴퓨터로 제어를 해가지고 자세를 잘 잡게끔 한다라는 얘기했고요. 내양 성능은 이 좌우로 기우는 게 아니라 배가 앞뒤로 기우는 거에 대한 거예요. 주로 앞뒤로 기우는 거기 때문에 배가 앞뒤로 기울었을 때 보건 성능이 좋아지려면 우선 배가 길어져서 약간의 경사에 대해서도 물에 잠기는 부분 양들이 커져야 좋겠죠. 그래서 쌍동선은 폭이 넓은 대신 길이가 좀 짧아지는 설계이기 때문에 원래 내양 성능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한다냐면 특별히 앞쪽에다가 중앙선수라는 거를 위에서 봐야 되는, 옆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은 쌍동선이 선체가 두 개죠. 근데 선체 앞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수면 위로 수면 위에다가 선수를 새로 하나 배치를 해가지고 얘가 선체가 앞으로 기울면은 여기서 부력이 크게 생기게끔 해주는 중앙선수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스와스는 딱히 뭐 좋아질 부분이 없어서 내양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제어를 잘 해주는 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고, 수중익선도 마찬가지였죠. 제어를 해줘야 내양 파도가 있을 때 운동을 적게 할 수 있다 라고 했고, 삼동선 보조 설체는 주로 조파 저항을 구상선수랑 같아요. 그 높은 선수랑 파도를 간섭을 해서 조파 저항을 줄이는 목적이죠. 간섭을 통해서 하는 거 중요하고, 활주선 설계에 따라서는 수업 때 얘기를 했었는데 뒤에 트랜섬이 물에 잠길 때랑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박리가 생기고, 얘가 고속으로 가면은 유동 박리가 안 생기고 수면을 따라서 선저를 따라서 수면이 형성된다고 했죠. 그렇게 될 때는 여기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선체가 들리고, 선체가 들린 상태에서는 물이 아래로 꺾이면서 수면이 일로 오죠. 일로 와서 이렇게 갈 텐데, 그러니까 물이 앞으로 왔다가 아래로 꺾이는 타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양력이 생긴다. 그래서 양력이 생겨서 선체가 떠오르니까 물에 잠긴 부분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선속 증가에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선수가 먼저 들리고요. 자세 변화. 선수가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배가 전체적으로 떠요. 전체적으로 뜨면서 뒤쪽에 양력이 발생했으니까 앞쪽, 그 다음에 배가 더 뜨면서 정체점이라고 할 만한 수면이 와서 만나는 점이 정체 뒤로 밀리겠죠. 배가 더 뜨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 애가 여기로 옮기거든요. 그러면은 모멘트가 작아지겠죠. 무게중심 쪽으로 더 뒤로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자세가 쭉 증가를 했다가 선수 들리는 정도가 증가를 했다가 트림이라고 쓰거든요.
선수가 쭉 증가를 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감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영역은 배가 들리는 부분, 그 다음에 배가 최대한 들리면은 뒤에서 양력은 형성되고 배가 더 뜨면서 이 압력이 받는 방향이 뒤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부분이 뒤로 이동을 해서 이제 강하게 들리는 모멘트가 좀 약해져요. 그러면서 트림이 좀 줄어들죠. 양력으로 인한 부상은 배가 떠오르는 정도는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 정도면은 이제 배가 완전히 떠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저항은 고속이라고 줄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속도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항은 이렇게 가다가 이게 한참 떠오르는 영역에서는 좀 주춤주춤하긴 해요.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그냥 얘를 배수량형 선박으로 하면은 처음엔 좀 더 작다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차이가 크죠. 고속으로 갈수록. 그래서 고속에서는 떠오르는 활주선형이 좋다라는 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두 번째 전에 대한 6장 시험 범위고요. 시험 범위에서 예습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